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제히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2,67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면서요. 2,700선 조금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피에서 동반 순매수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33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요. 몇 년 만에 최장기간의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수를 견인했던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요.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짝 뒤집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의 상승도 눈에 띄더라고요. 5% 넘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훈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도 하락을 하면서 안정화를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사님과 한번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마감 시황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하셔도 됩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일단 1.7%, 코스피 지수 같은 1.7%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6%.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강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가 574, 하락 종목 수가 307 종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8, 하락 종목 수가 648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 상대 좀 좋은 것 같아요. 상대 안정적으로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됐을 때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되는 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많거나 극단적으로 작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늘 같은 정도 비율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외국인 선물 수급이 상당합니다. 13,42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현물적 같은 경우 3,95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IT 쪽으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이 현재 체킹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삼성중공업,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상위적 랭킹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 아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LNG 이제 수출 확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FLN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선주 중에서 가장 이제 강한 모습이 또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상해 3.1%, 4.05%, 뭐 4.4%, 삼성전자 우선주도 5.7%. 아마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강한 건 삼성전자보다 가격이 좀 더 싸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들어간 매수 수급도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다 했지만 그 뒤에 묵묵히 또 현대중공업이 더 받쳐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는 좋지가 않았어요. 알테오전이 2%, 리가켄 바이오가 0.4%, 코롱지순이 0.59% 정도 하락인데 아마 이 부분은 연준 위원들이 약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 금리나 좀 시간이 결론은 금리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발언인데 요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채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IT도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은 바이오 쪽만 제한적으로 좀 영향이 준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눈에 띄는 부분은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3%, 에코프로가 3.2%, 그리고 엔캠이 6%까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반도체만 보인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줬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흐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안 그래도 또 제약바이오주 약세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국채금리 그리고 연준의 발언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일 FOMC 회의 결과록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도 또 제약바이오주가 당분간은 좀 약세일까요, 이사님?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조금 소외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 특징이 14일, 10일, 14일부터 좀 보게 되면은 조선, 방산, 재건, 반도체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퐁당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의한 퐁당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오는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금리도 있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에 조금 악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뭐 물론 첨생법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미국 쪽을 시장이 계속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조금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번에 알테이션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빅파마였던 기술 도입 위축 우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의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뭐 액션을 취한 건 없지만은 그 이전에 로버트 케니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이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바이오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 정책 관련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까지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강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알테오젠, 에이빌바이오, 보르노이, 그리고 삼천당제약, 또 리가캠 바이오, 퓨처캠 이런 것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세 이야기도 제약바이오주에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의약품에 뭐 25% 관세 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도 계속 봐야겠죠, 이사님? 지금 이제 그 얘기하면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가 그간의 반도체는 마찬가지죠. 그쪽도 관세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가 오늘은 자동차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때 틀립니다. 음. 지금은 또 발목이 잡혀 있지만은 자동차도 어제까지만 해도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달라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이 조금은 시선이 바뀔 때까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반도체 2차전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까지 바라봐줄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